According to Bloomberg data, the total market cap of Korea-listed companies has jumped to $5 trillion, while India's has declined to $4.8 trillion. The sustained AI trade has powered the Korean stock market's 85% valuation surge this year. Semiconductor giants Samsung and SK Hynix, among the newly minted members of the $1 trillion valuation club, together account for a significant share of the Kospi index, signaling high level of market cap. 세계 6위 경제 대국 인도가 단 5개월 만에 증시 왕좌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은 건 인구는 인도의 30분의 1 수준의 경제 규모도 한참 아래인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죠. 그리고 비슷한 시각 지구 반대편에선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회장이 한국 반도체 회사 부스로 직접 찾아가 웨이퍼 한 장에 손수 글씨를 적습니다. 제발 더 만들어주세요. 세계 AI 시장을 호령하는 그 남자가 한국 기업에 공개적으로 매달린 겁니다. 이 두 장면, 인도의 추락과 한국에 매달리는 세계 최강 기업. 사실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으로 돌아가 보죠. 그때 세계의 돈은 전부 인도로 흘러갔습니다. 14억 인구, 가장 빠르게 크는 경제, 다음 중국은 바로 인도다. 월가의 보고서마다 이 문장이 도배됐죠. 그 시절 인도 증시의 몸집은 한국의 3배의 반이 넘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조언이나 자동차나 만드는 한물간 제조업 국가. 화려한 인도 성장 스토리 옆에서 한국은 그저 지루한 조연 취급이었습니다. 외신 상당수가 한국 증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지금 다시 보면 좀 민망한 장면입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그림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숫자가 말해줍니다. 올해 한국 코스피는 80% 넘게 폭등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몇 번이나 갈아치우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넘어섰죠. 반대편 인도는요, 대표 지수 니프티 50과 센섹스가 각각 10%, 12% 넘게 무너졌고 IT 지수는 무려 19%나 주저앉았습니다. 외국인이 올 들어 인도에서 빼간 돈만 264억 달러.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탈출입니다. 세계 주요 지수에서 인도가 차지하던 비중도 21%에서 12.3%로 반토막이 났고요.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조차 1년 반 전 그 압도적이던 인도의 우위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As of June 2026, the combined market capitalization of all Korean listed companies has surged an extraordinary 86% this year alone, with massive 12-month gains approaching over 110%, touching $5 trillion market cap. Meanwhile, India has seen its total stock market cap slip to approximately $4.8 trillion. According to Money Control, the Sensex and Nifty has fallen 12% and 15% respectively so far in 2026, with underperformance stretching back to late September 2024. Amid stretched valuations, subdued earnings, 한쪽은 날아오르고 한쪽은 추락하고 같은 시기 정반대의 운명.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짐작합니다. 중동에서 전쟁 나고 기름값이 배럴당 $100를 넘었잖아. 인도는 기름 수입국이니 휘청인 거지. 그럴듯하죠?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건 완전히 빗나간 진단입니다. 똑같은 기름값 폭탄을 맞은 한국과 대만은요? 오히려 사상 최고로 솟구쳤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짚었습니다. 같은 유가 충격 앞에서 에너지 수입국들은 가라앉았지만 기술 중심 시장은 반도체 상승세를 타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은 핑계, 아니 누명이었던 겁니다. 진짜 갈린 길은 딱 하나였어요. AI 칩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인도의 발목을 잡은 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의 강점이었거든요. 인도는 영어 잘하는 IT 인재가 넘쳐나는 나라죠. 타타 컨설팅, 인포시스 같은 세계적 IT 기업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전부 남의 AI를 대신 다뤄주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장사가 워낙 잘 됐으니 굳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반도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잘 나가던 그 강점이 AI 시대가 열리자 발목을 잡는 덫이 된 겁니다. AI라는 금맥 앞에서 인도는 곡괭이와 삽을 파는 가게에 머물렀고 한국은 금맥 한복판을 통째로 캐는 자리에 서 있었던 셈이죠. South Korea and Taiwan reached the top by a route
India may have missed, or rather late in taking. India's largest technology companies such as Tata Consultancy Services, Infosys, Wipro, and HCL Technologies are services firms that deploy AI for clients rather than develop AI hardware. The semiconductor chips, processors needed by major tech giants, which are mainly driving the current boom, are not made by any large Indian listed company. 인도의 한 투자 책임자조차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주인공은 반도체이고 신흥국 중에선 대만과 한국이지 인도가 아니라고요. 경쟁국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뼈아픈 한마디입니다. 자, 이제 영상 맨 앞에서 보여드린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을 한물간 제조업 국가라 비웃던 그 시선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며칠 전 대만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컴퓨텍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이 한국 SK하이닉스 부스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전시된 차세대 메모리 웨이퍼에 친필로 적었죠. 제발 더 만들어주세요. 세계 AI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 남자가 한국 기업에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인 겁니다. 기계 일회성 쇼가 아닙니다. 젠슨 황은 단 7개월 만에 한국을 3번이나 찾았습니다. 한국 야구장에서 직접 시구를 하고 TV 토크쇼에 나오고 식당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치킨까지 나눠줬죠. 세계 최고 기업의 회장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만드는 AI 칩은 한국의 메모리 없이는 작동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AI용 메모리의 약 70%를 만듭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AI의 엔진이라면 한국의 HBM은 그 엔진에 흐르는 피이자 연료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엔진도 단 한 발짝을 못 움직이죠. 그러니 세계 최강 기업조차 한국 앞에 줄을 설 수밖에요. 한국을 향하던 그 비웃음의 유효기간이 이렇게 짧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판을 더 키워보죠. 줄을 선 게 엔비디아 하나뿐일까요? 천만에요. 애플의 칩도 구글과 메타가 짓는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도 결국 그 심장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천하의 미국 빅테크들이 AI를 굴리려면 한국 앞에 순서표를 받아들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20세기에는 세계가 중동의 기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기름을 쥔 나라가 세계를 흔들었죠. 그런데 21세기 AI 칩이 바로 그 새로운 석유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유전을 한국과 대만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 해짜리 반짝 호황이 아니에요. 이번 10년을 통틀어 가장 거대한 돈의 이동, 그 한복판에 한국이 떡하니 자리 잡은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기업 이익이 올해 300% 늘어날 거라며 증시 목표치를 8천에서 9천으로 더 끌어올렸습니다. 1999년 외환위기 회복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 폭발이라는 평가까지 붙였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도가 밀려난 건 인도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시대의 판이 통째로 바뀌었고 그 판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한국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14억 인구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도 AI 시대의 핵심 칩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반도체 몇 종목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죠. 맞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전 세계가 가장 목말라는 단 하나를 한국이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격이 곧 방어의 셈이죠. 남이 절대 대신 만들 수 없는 무기를 가진 나라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때 남의 면허나 받아 제품을 조립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가 줄을 서서 사가는 그 물건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한국 반도체 질주, 앞으로 10년을 끌고 갈 진짜 힘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 번쯤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